107회 전산세무일급 법인 조정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덕수기업으로 회사 꼭 바꿔주시고요. 덕수기업 1071번으로 바꿔주시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 도매업, 도급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025년도고요. 자, 첫 번째 수익금액 조정에 대한 거예요.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및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연도를 변환해서 하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데이터가 안 불러와요. 그래서 요거 책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직접 입력이라고 써놓고 요거 직접 입력해서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가세 과표가 과세 일반과 영세 부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이거 이따가 한번 같이 입력해 볼게요. 이게 원래 시험에서는 이 자료를 여기다 주지 않고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마감된 데이터가 이제 끌고 오는데 데이터 변환을 하면 이게 안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출문제집 지금 구입해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메모해 놓고 같이 한번 입력을 해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수익금액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자, 제가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그 난이도가 법인 조정이 이 회차에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자, 그러면 법인 조정의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로 들어가서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이제 매출부터 불러와야 되겠죠? 매출 조회 눌러서 상품 매출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제품 매출 불러오시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23억, 8억 5,800 불러오시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 보니까 불러왔어요. 근데 일부 상품 매출 1억 원과 매출원가 7천만 원이 매출이 누락됐대요. 그래서 상품 매출 손익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가세 수정 신고는 완료했대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지금 우리가 조정 후에 수익에다가 반영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부가세 신고도 들어갔고. 그러니까 조정 후 수익금액과 부가세 과표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차이 조정을 기입할 필요가 없죠. 둘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럼 그건 이따가 또 얘기하고, 자, 우선은, 자, 여기 기타 수익금액 조정해서 F2번 눌러서 상품 매출. 자, 이렇게 코드를 조회하면 이게 앞에 거랑 또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회해서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조회해서 입력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상품 매출이 지금 얼마인가요, 여러분? 상품 매출이 누락된 게. 문제 보시면 상품 매출 누락된 게 1억, 원가가 7천. 그럼 여기다가 1억, 그리고 7천. 자, 이거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바로 조정 등록을 해버리세요. 또 깜빡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매출 누락 컨트롤 C 컨트롤 V 1억 누락한 거는 이거 외상 매출금에 대한 차이니까 유보 발생. 자,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요 비용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건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먼저 세무 조정을 해 놓고요. 또 빠뜨릴 수 있으니까 깜빡하고. 자, 이렇게 했고 그러면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들어가 보면 상품 매출에 1억이 가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이렇게 확정되었죠. 자,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했으면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조정 후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닫고, 자,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불러오는데 업종 코드별로 넣어야 되니까 문제 보시면 여기 업종 코드가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03-0131 여기 입력되어 있고요. 그 밑에 거 제품 매출에 대한 거 340, 343이네요. 343, 000.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보면은 여기에 지금 수출이 3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수출을 넣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상품에 들어가 있죠. 상품. 그쵸? 상품이니까 이쪽에 들어가겠네요. 그죠? 어, 이쪽에 이제 반영해야 되는데, 자, 우선 여기다가 3억을 입력을 해보세요. 하시면 24억에서 3억을 뺀 나머지가 수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요 수입 금액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3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걸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엔터 치면 수출 쪽에 이렇게 들어가요. 몇 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익 검토 탭으로 가서, 자, 불러오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불러져 와야 돼요, 사실은. 그죠? 불러져 와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안 불러오다 보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메모해 놓고 직접 입력을 해서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자, 지금 과세의 일반에 2978 000 000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불러올 거예요. 불러오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근데 이제 데이터 변환 때문에 안 불러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 영세율은 300 000 000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부가세 과세 표준 3278 000 000이 되겠죠. 맞죠, 여러분? 이렇게 3278 맞죠, 여러분? 그리고 조정 후 수익 금액은 여기 또 떴어요. 여기 조정 후 수익 금액 3258 000 000 이렇게. 그럼 이 두 부가세 과세 표준 신고한 거랑 조정 후 수익 금액이랑 차이가 나잖아요. 2천만 원. 자, 그럼 2천만 원 차이가 나는데 헷갈리는 게 여러분 요겁니다. 자, 1억 원 수익 금액 누락한 거는 조정 후에도 들어가 있고 부가세 과세 표준에도 이미 완료가 됐대요. 그럼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차이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들어간 거니까. 수익 금액에도 들어가고 부가세 과표에도 들어가고. 이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입력해야죠. 3번은. 부가세 과세 표준에는 손익기 기속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2억이 있대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된 게 2억이 있는데 수익금액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매번 얘기하죠, 제가.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로, 부가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로. 지금 부가세 과표에는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요 거래 시기의 차이니까 요 거래 시기 차이에다가 2천만 원 플러스로 부가세 과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2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요 차이 나는 빨간 색깔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매출 누락한 거는 세무 조정을 아까 했죠.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급비용 명세서 작성하는 게 나왔어요. 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다가 세무 조정해봐라 이 얘기죠. 각각 건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성급비용 유보가 35만 원이 지금 넘어왔죠. 근데 이거는 단기에 다 기간이 만료됐대요. 그럼 추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송금산입에서 추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성급비용 명세서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건 제가 미리 입력해 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시고서 이거 보고 입력하시는 거니까 본사 화재보험료 기간하고 금액 이렇게 성급보험 해서 봉사 화재보험 거래처 코드 F2번 눌러서 조회하시고 기간 누시면 성급비용 계산되는 거 아시죠? 회사가 계산한 건 없대요. 전액 보험료 처리했고요. 공장 화재보험에 대한 거 240만 원, 성급비용 20만 원 계산한 거 이렇게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아끼려고 이렇게 좀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생명보험은 이거는 대표이사 배우자의 생명보험료를 당사가 대납한 거니까 이거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송금 불산입해서 아예 다 부인해야죠. 자, 그러면 우선은 조정 등록으로 가서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요 35만 원 기간이 다 경과됐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송금 추인하면 되겠죠. 송금 산입에서 어, 유보 감소로 추인하고, 또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전액 다 송금불산입하고, 이거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볼 수도 있고 그죠? 제3자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 처분을 상여나 기타로 했을 때 다 정답 처리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상여로 이렇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확정 답안에는 이제 상여 또는 기타 소득도 정답으로 인정해 줬었어요. 자, 우선은 전기 성급 비용에 대해서 기간 다 도래한 거는 송금 산입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전기 성급 비용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35만 원이죠. 이거는 유보 감소죠. 그죠? 추인하는 거니까. 소멸이니까 유보 감소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송금 불산입. 이거는 대표자, 보험료,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뭐 거기 해답처럼 대표자 보험료 대납분 상관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요거 480은 대표자한테 귀속된 거니까 상여로, 또는 뭐 배우자 제3자로 보면 뭐 기타 소득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상여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을 완료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급비용 각각 건별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위에 거부터, 요거 보이시죠? 요거 보고,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이거 뭐죠, 여러분? 요거는, 어, 뭐죠? 이게 본사 화재보험이죠? 본사 뭐 화재보험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는, 뭐 본사 화재보험, 뭐 성급 비용 이렇게 하든지, 그죠? 어, 본사 화재보험 성급보험료 이렇게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1983561이죠. 이렇게. 그럼 유보 발생. 그럼 이제 다음 연도에 기간 다 도래하면 추인하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정기 성급비용 추인하듯이. 자, 이것도 이제 그 이후에 추인이 되겠죠. 기간이 경과되면.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니까 공장 화재보험이네요. 뭐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공장 화재보험, 뭐 성급보험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알아볼 수 있게끔 입력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예요, 여러분? 3835인가요? 3835. 그렇죠. 회사가 지금 20만 원 계상했으니까 나머지 차이만 유보 발생으로 송금불산입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사 거 1983561, 그 다음에 공장 거 3835, 이렇게 해서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정기 거는 송금산입에서 유보 감소로, 그 다음에 대표자 보험료 개인적인 지출한 거는 전액 다 송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이렇게, 또는 뭐 기타 소득으로 이렇게 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자, 그리고 저장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비용 조정 명세서, 이자 조정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한 거죠. 그래서 어, 회사의 이자 비용 중에 이렇게 채권자 불분명이라든지 비실명이라든지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이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먼저 부인하고, 그죠? 송금불산입해서 소득 처분하고, 남은 지급이자 중에, 이자 비용 중에 업무와 무관한 자산이나 업무 무관 가지급금이 있거나 그러면 그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송금불산입하겠다는 취지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이자 비용 나간 게 1,500, 1,400인데 지금 1,400은 시설 자금에 대한 차입금 전액으로 미완성 건물에 사용을 했대요. 그럼 이건 이자 비용이 아니라 건설 중인 자산이 돼야 되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전액 다 송금불산입하고, 그럼 나머지 1,500에 대해서는 이 업무무관 자산의 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송금불산입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업무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 비율은. 자,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시면 돼요? 업무무관 부동산
메뉴 들어가시고요. 업무간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그 이론 내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업무간 부동산은 나와 있지 않고요. 자, 거기 문제 보시면은 어떤 게 나와 있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게 나와 있으시죠? 이거 보면 올해 5월 1일 날 대표이사에게 업무무관 대여금, 즉 가지급금 1억 원을 지급했고 11월 30일 날 1억 원을 회수했고, 그죠? 자, 요거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가지급금,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업무무관 동산 자료는 없으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료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5월 1일이죠, 여러분. 5월 1일. 자, 조교에서는 지급한 거죠. 얼마를요? 1억을요. 그럼 이제 적수 계산 되는 거고, 자, 회수한 거는 언제예요, 여러분? 11월 30일. 회수죠. 자,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얼마인가요? 1억인가요? 1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들어가서, 자, 문제 보니까는 지금 10% 이자, 요게 지금 금액이 1,500입니다. 자, 이거는 뭐 비고의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죠? 자, 이자율이 7%짜리가 있죠? 자, 요거는 1,400인데, 이거는 이미 건설 자금 이자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1,400을 입력해서 바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부인 당했으니까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 업무부관 자산 비율만큼 송금물산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조정 등록 눌러주시면, 자, 요거 이제 입력하면 되죠.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입 1,400 유보 발생, 그죠? 그 다음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자, 요 금액 붙여넣기 해서 기타 사유 유출로, 그죠? 이렇게 해서 어,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 자, 저장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인데요.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었고, 자, 중요한 단어가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하고 퇴직연금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금하고 퇴직연금 충당금은 설정하지 않고 있대요. 자, 뭐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불러도 되고 퇴직연금 충당부채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그 신고 조정에 의해서 퇴직연금 불입한 거를 송금 산입하고 있대요. 자, 퇴직금 추계액은 지금 2억 7,500이에요. 충당부채는 이제 설정된 게 없대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인데 지금 기초에 지금 퇴직연금으로 1억 500만 원 넣어놨고, 자, 이거는 우리가 송금 산입으로 지금 마이너스 유보 돼 있어요. 그죠? 전기분 의표에 송금 산입돼서 넘어왔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는 3,750만 원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대변에 감소됐는데, 이거를 장부상으로는 퇴직연금 충당금을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퇴직급여 처리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퇴직연금 충당금의 감소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거 나올 때마다. 그래서 전기 퇴직연금 충당금에서 송금 산입하면 되는 거예요. 유보 감소로.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해서 유보 감소로. 이건 퇴직급여 비용 처리했지만 퇴직연금 충당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또는 뭐 퇴직연금 충당 부채 이렇게 해도 되고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로 이 금액을 조정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또 5천만 원 퇴직연금 불입한 거. 이거는 이제 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을 송금 산입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유보 발생으로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하는 거죠. 그게 결론이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명에서 들어가서, 자, 첫 번째로는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이라는 거는 그 퇴직연금 운영자산 T계정에 있는 그 숫자들을 여기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기초에 퇴직연금 운영자산이 얼마 있었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1억 5백이 있었죠. 통장에 1억 5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1억 5백을 송금 산입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자, 감소된 게 3,750이죠.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 감소된 게 얼마라고요? 3,750이에요. 그쵸? 근데 회사는 이거를 퇴직급여라고 처리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송금 산입으로 퇴직연금 충당금 잡아놨던 거를 소멸시켜야죠. 이 금액만큼. 송금불산입하고. 바로 그냥 해볼까요? 자, 여기 송금불산입하고 정기, 그 해답에는 뭐 정기 퇴직연금 운영자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퇴직연금, 충당금.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 회계에서는 충당부채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용어를 혼용해서 부르니까. 네.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 퇴직연금 충당금 법인세법상 용어로 해볼게요, 그냥. 자, 퇴직연금 충당금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금액은 3,750만 원이죠. 그쵸? 3,750만 원. 이건 추인되는 거니까 유보 감소로 해서 추인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했어요. 까먹을 수 있으니까 먼저 해놓고, 자, 또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또 불입한 금액이 얼마죠, 여기? 5천만 원 또 통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이 금액을 송금 산입해서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하는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자, 그건 이제 끝까지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2번은 뭐냐면 이 통장에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 내역을 여기다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기초에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송금 산입한 게 얼마 있어요? 요 금액만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요 금액만큼.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3,750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통장에 기초에 있던 1억 5백만 원만큼 송금 산입으로 해서 전년도에 어, 유보 발생으로 잡아놓은 게 지금 넘어온 게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요 금액 그대로. 지금 문제에서 보면 1억 5백만 원만큼 정기분에 송금 산입한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금액만큼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었는데 여기서 추인된 게 3,750이죠. 그러면 이제 요거 추인된 거 말고 나머지 송금 산입한 게 요거에서 요거 뺀 게 요 금액이니까. 그렇죠? 요 금액이니까 어 그러면 이제 지금 요 금액 그 지금 퇴직연금 예치금에서 이미 송금 산입한 요 금액을 뺀 나머지가 이제 송금 산입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제 추계액 기준도 봐야 되니까 자, 추계액은 지금 2억 7,500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2억 7,500인데 2억 7,500이에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은 없으니까 이 금액을 누적으로 우리는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금액 중에 이미 송금 산입한 금액이 6,750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되는 거죠. 요거 뺀 나머지가 이제 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도는 얼마겠어요? 2억 7,500 추계액에서 이미 산입한 거 6,750을 빼면 그죠? 나머지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송금 산입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불입한 게 올해 5천만 원을 적금 불입을 했으니까 요 금액만큼만 송금 산입하는 건데 회사가 이거를 장부에 퇴직연금급여, 퇴직연금충당금이라는 분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조정에 의해서 송금 산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정 등록 눌러서 요 금액만큼 퇴직연금 충당금 또는 뭐 퇴직연금 충당 부채 뭐 상관없어요. 퇴직연금 충당금 이런 식으로
송금산이 판단하는 거예요. 해답에는 뭐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뭐 그렇게도 상관없어요. 운영자산인 측면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퇴직연금급여, 퇴직연금 충당금으로 해서 생각해도 되고 퇴직연금 충당부채 이렇게 회계에서는 또 부를 수 있는 거니까 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니까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는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만약에 이걸 또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또 추인되겠죠. 이렇게 그죠? 나중에 이게 또 퇴직금 지급했을 때 추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저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더 남았죠. 자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값과 을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자료 및 다른 문제의 내용은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이용하고 세무조정을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자본금과 이익여금이 전년도 거랑 단기 말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에 보니까 자, 지금 전년도 말에 을표에 유보가 지금 있죠. 충당금 한도 초과된 유보가 400이 있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에 대한 유보가 200이 있고 재고자산 평가감 그러니까 장부에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해서 그것만큼 이제 입금 산입해서 지금 300만 원만큼 유보가 있는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전년도에 있는 거니까 여기 법인조정 2 메뉴에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들어가서 요 유보를 관리하는 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직접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400만 원 지금 전년도에 요 유보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과 관련된 유보 200, 재고재산 평가감이라고 해서 300 이렇게 지금 사전에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잠깐 영상 멈춰놓고 이렇게 입력 먼저 해보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400, 200, 300이라고 입력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변동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올해. 자, 여러분 문제 보니까 대손 총당금 한도 초과된 거 7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송금 불산입. 자, 대손 총당금이 또 언제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이 됐으니까 단기 발생으로 유보가 증가되겠죠. 그렇죠? 금액이 얼마라고요? 700이죠.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대선 충당금 요 400만 원은 전년도에 요 유보 400만 원은 대선 충당금 이거는 총액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추인이 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에 있던 대선 충당금 부인액은 총액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감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 이제 감소로 소멸됐고 올해 말에 총액법에 의해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된 게 유보가 된 거죠. 이렇게. 자, 재고자산 평가감도 여러분 이 재고자산 법인세 그 전산세무일 그 법인세 강좌 그럼 재고자산 평 공부를 했다고 전제하고 저는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 세무조정에서 배웠다시피 자, 이 재고자산 전년도의 평가감은 무조건 반대로 추인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초재고에 대한 차이예요. 올해 시점에 봤을 때. 그럼 기초재고는 다 매출원가로 소멸되니까 이게 유보가 추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문구 보시면 정기 말에 평가감된 재고자산은 단기 중에 모두 판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 말에는 재고자산 평가감이 발생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전년도 것만 추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300만 원 그대로 소멸된 걸로 추인을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발생된 건 없고. 자,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중에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된 게 100만 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중에 송금불산입 유보가 발생된 거잖아요. 발생이죠? 발생된 거는 소멸이 아니라 증가 쪽에 가야 되는 거죠. 이쪽에. 그래서 200이 있었고 또 올해 평가 손실만큼 송금 불산입 된 거예요. 그럼 유보가 그만큼 증가되겠죠. 이건 발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유보는 300으로 남겠죠. 이해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요 갑 탭을 눌러가지고 회계상의 자본의 기초 기말의 자본을 반영하고 지금 을표에 있는 요 1,000만 원의 유보 잔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기말의 자본의 금액과 유보의 금액 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표가 요 갑이에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부에 써서 갑.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시면은 자, 올해 2025년도에 기초의 자본이 얼마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전년도 말에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겠죠. 그럼 1억하고 3억 2천은 요 기초 시점의 금액이니까 그렇죠? 자, 1억 원과 3억 2천. 그렇죠? 3억 2천. 요거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자, 그런데 기말의 자본금이 3억으로 늘었어요. 그럼 2억이 자본금이 늘었잖아요. 그 증가란에다가 2억을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올해 기말에 회계상의 자본금은 3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4억 2천으로 늘었어요. 그럼 1억에 뭐 당기순이익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겠죠.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1억 이렇게 이익잉여금 증가돼서 4억 2천만큼이 기말에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럼 회계장부상에 올해 25년도 말에 자본의 잔액은 7억 2천이에요. 그런데 법인세법상에 자본이 1,000만 원이 플러스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자본에다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자본이 1,000만 원 법인세법상 더 있다고 보는 거니까 법인세법상의 자본은 7억 3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표는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계산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회계상의 자본에서 유보를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을표는 뭐예요? 을표는 유보를 사후관리하는 표고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7회 전산세무 1급 법인조정까지 한번 보았습니다.